자,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화법. 예, 대화법 파트. 예. 대화법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배울 건요. 대화는 캐치볼입니다. 네, 캐치볼. 캐치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내가 공을 딱 던지면요. 상대방이 딱 받고 그 공을 상대방에게 던지면 상대방이 또 받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김세기님 유익하다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일방적인 대화가 되잖아요. 그거는 약간 논설이나 연설, 논평 이런 게 설교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을 처음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되게 좀 굉장히 논리적이기보다는 조금 그런 본능적으로 행동할 줄 아셔가지고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소개팅에 나가시게 되면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해요. 왜? 말을 해봐야 좋을 게 없거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능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가르쳐드리지 않으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프레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 약간 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의 감은 있는데 남자들은 그 감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프레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노력한다라는 태도가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은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게 다소 좀 쫓아다니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좀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이 될 수 있어서 대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걸 일방적인 대화가 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남자가 엄청 말을 많이 하죠. 그게 원래 남자들은요, 뭔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감정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감정이 생깁니까? 그 사람의 외모나 경제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프레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래서 누이성 프레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뭘 질문해요? 멘트를 물어봅니다. 무슨 멘트를 치느냐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가 200배 중요해요. 200배, 300배. 그러니까 좀 남자분들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제가 이런 걸 얘기를 딱히 안 해드려도요. 크게 실수하지는 않으세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만나고 있을 때. 예.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죠. 호구조사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디 사세요?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보죠. 이걸 왜 물어본지 알아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남자들이 왜 이걸 물어보냐? 그거 뭐냐면 남자들 이런 거 왜 만나자마자 어디 사는지 물어보죠. 그럼 뭐 어디 사는지 알아서 뭐하게 찾아오게. 그러니까 우리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에서 맨날 만나면은 어떤 남자 만나면요 맨날 어디서 사세요? 맨날 어디 사는지 왜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도 안 생겼는데 사는 데는 알아서 뭐하게요. 내가 걔 안 만날 건데 사는데 알아서 뭐하게.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맨날 어디 사냐고 맨날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고. 직업 뭐냐고. 지겨울 정도로 여자분들이 지겹대. 가족관계 물어. 그러니까 야 물어보지 마세요. 호구조사. 근데 왜 이 남자들이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보냐면요. 이 남자들은요. 일단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면 긴장감이 생기죠. 긴장감이 생긴다라는 건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인간은 동물적으로 편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과 친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래퍼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상대방을 만나면요 어떻게 된다? 긴장 상태가 된다. 상대방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생판 남을 만나면 긴장하잖아요. 그죠? 긴장하게 되면 불편하죠.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야. 불편한 감정이 불편해요.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편해져야 되죠. 편해지려면 어떻게 돼? 편함을 원해요. 근데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과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친구 사이에는 편하잖아요. 그죠? 친해져야 돼. 근데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레포를 쌓아야 되거든요. 호구조서가 레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레포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친해지려고. 물론 그 친해지려는 이유도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근데 상대방에서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직업이나 사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캐묻게 되면 제대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막 물어본다고 해서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답을 단답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 그냥 서울 살아요. 네. 아, 그냥 뭐 지금 회사 다녀요.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이 쫓아다닌다고 레포를 쌓는 행동도 쫓아다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도하게 상대방과 친해지려는 행동을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쫓아다니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담스럽게 느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상대방에게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요. 예.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냥, 아, 서울 살아요. 예, 그냥 뭐 직장 다녀요. 그냥 일은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대 호구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요, 억지 레포라고 해요. 억지 레포. 그러니까 레포를 쌓을 때 억지로 쌓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상대방은 불편하게 되고 상대방은 레포를 같이 쌓으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개팅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런 남자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되면요, 여자분들이 그냥 준비했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도 그런 남자들이 많아. 하도 뭐 착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게 호구들이 많아가지고, 호구 조사라는 호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 준비했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의상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얘기 안 해줘가지고 그냥 그 소개팅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서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 당연하죠. 이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이런 걸 겪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겪어도 지금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오빠 어디 살아요? 오빠 뭐 좋아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아니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관계가 필요한 그 여자가 싫어서 감정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워서예요. 부담스러워서. 그죠? 그 여자가 나한테 계속 그런 걸 물어보게 되면 내가 아직 우리가 좀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는데 그게 너무 급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백하면 뭐라고 받아? 우리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맨날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나 거절당했구나. 그러잖아. 그게 다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인간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지면 또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제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쉬운 거예요. 연애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쉽잖아요. 예. 동일한 감정 느끼니까. 예. 자, 그래서 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은, 내가 과연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처음에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법칙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생각난 걸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상황에,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카페에 가면 카페에 가니까 생각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가니까 생각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카페에 가니까 그 사람이 뭐 먹을지 우리 메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뉴 뭐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카페에 오게 되니까 예전에 내가 카페에 왔었을 때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던가. 예를 들어 이 카페 되게 멋있네요. 근데 내 전에
자주 내가 원래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더 괜찮아요. 그러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가끔씩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오는데 거기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죠. 왜? 기본적으로 인간이 원래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죠? 인간은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소재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기만 하면 돼요. 쉽죠? 이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어떤 소재를 찾을 때 내가 대화 소재가 없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커피숍에 갔다 그러면은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죠. 아, 나 커피 보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커피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커피 자판기가 되게 쌌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50원짜리도 있었고 그게 원래 제가 오래된 사람이어서 싼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좀 애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고 복지 차원에서 좀 싸게 해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50원에도 하고 100원에도 이렇게 팔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트레이닝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설명만 듣고서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개발했냐면 1분 스피치 방법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지만 주변의 사물을 보고서는 1분 동안만 떠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상관없어. 이게 훈련이 되면요. 임기응변이 늘게 돼요. 내가 주변 사물을 보고서는 내가 어떤 소재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컴퓨터를 보고 있죠?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한 1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의 훈련 트레이닝을 하시게 되면 남자분들은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자분들은요 대부분 이런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이 아간양님 사연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간양님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좋다고 하죠. 대부분요 여자들의 작업 방식은 자기를 노출시키고 남자분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방법을 많이 써요. 지금 모엘님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상대방에게 노출을 한 다음에 기다리잖아. 약간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여자들의 방법이에요. 예. 여자들은 작업을 할 때 자기가 먼저 들이대는 경우는 아주 소수입니다. 왜 들이대냐? 근데 들이대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들이댈 거면요. 혼재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 남자한테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게 나쁘다고 막 걔네들 욕하잖아요. 걔네들은 약자니까 욕한 거예요. 예, 약자니까. 그죠? 걔네들은 멘탈적으로 약자예요. 힘은 나보다 세겠지. 근데 멘탈적으로 남자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난 어장관리 하지 마라고 울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잘하겠지만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되게 내가 시켜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카페에 가보면요 1분 스피치 훈련을 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1분 스피치를 거기다가 한번 올려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글로 쓰는 것도요 말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한번 글로 한번 써보시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1분 스피치 게시판을 모두 쓸 수 있는 공개 버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예, 예, 지현님이 아주 참 좋은 사람인데 자, 좀만 더 잘하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거 이것까지만 하고 우리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배워볼 건요. 경청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경청이라는 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쉬우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경청은 다른 얘기로는 백트래킹이라고 해요. 백트래킹. 백트래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상대방의 말을 따라한다라는 의미라서 백트래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청에서는 이제 백트래킹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청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상담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만드는 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원래 돼요. 그리고 가만히만 있다가 그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호응만 해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만 하면 되죠. 지금 여러분들을 슬기님 아쉽죠? 내일도 또 하니까 내일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나간 동영상들 한번 돌려보시면요, 잊혀졌던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생각날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뭔가 하나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늘 수업만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다른 수업들도 보면요, 기술들도 알려주고,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런 거 꼭 얘기해 주시고, 꼭 보시고 여러분들 연애에 도움 되셨으면 해요. 일단 경청하는 법 간단합니다. 이것만 지키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뭐 해줘요? 호응만 해주면 돼요. 아, 진짜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핵심 포인트를 찍어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그 코엑스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기다리던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겠죠. 아, 그래, 사람 많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넘겨짚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코엑스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냥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화의 몰입 상태에 빠지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 대화의 몰입에 대해서도 제가 단과 강의로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과 강의로 따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자, 우리 슬기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안 웃겨도 잘 웃고 제스처도 크게 한대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시간 안 보셨죠? 슬기님 저번 시간 안 보셨죠?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머 얘기하면서 웃길 때만 웃으라고. 웃길 때만 웃으라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제스처만 취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저번 시간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웃길 때만 웃어야지, 내가 만약 안 웃긴데 웃게 되면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또 프레임을 낮게 보겠죠. 그러면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웃길 때만 웃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과 웃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웃으란 얘기 안 했잖아요. 경청에서 내가 웃으란 얘기 안 했죠. 정말 그 관심 있게 진지하게만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 진짜?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냥 그래? 이것만 하셔도 돼요. 아,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막 이럴 거야.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자친구분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지, 이걸 영혼이 있고 없는 거를 많이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크게. 너무 제가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리면, 그 착한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걔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김 과장이랑 뭐 싸워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뭐 잘못됐대. 그럼 김 과장 그랬어? 에이, 나쁜 새끼, 여기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내가 김 과장한테 한번 뭐라고 해줘? 이렇게까지 너무 월권 행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싫어합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내가 고쳐줄까? 이렇게 하면은 싫어해요.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연애라는 건 낚시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액팅을 하십시오. 너무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빨리빨리 해주게 되면요, 감정이 식어버려요. 아시겠죠? 충분히 기다렸다가 액팅을 하십시오. 물고기가 확 물었다고 생각할 때 조금 한 발자국 있다가 바로 들면 됩니다. 그렇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고쳐달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나 컴퓨터? 네, 해주면 뭐 해줄 건데, 저녁이라서 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무료 봉사해 준다던가 그렇게 하면 사랑이 싹트지 않아. 썸이 안 돼요. 그냥 나는 상담 뭐 가끔 애들 얘기해 줬을 때 상담 가고 그냥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에요. 전구 갈아주는 사람. 그게 뭐예요? 예.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가요? 아니,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지만 프레임의 문제는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예, 약간의 차이,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보는 부분은요, 제가 한 초반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선장과 선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앞에 강의를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백트래킹은 좀 끝났고, 그 다음에, 예. 그냥 해주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만 안 해주면 되죠. 항상 대가를 받으세요. 모든 일을 해줄 때 공짜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대가를 받으세요. 네. 그렇죠. 뭘 요구해야죠. 옥타브님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인 것 같죠? 그죠? 예. 항상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냥 해주면 호구인 거예요. 예. 이거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래요. 여자분들도 그냥 해주지 마요. 대가를 받고 해줘야 돼요. 예. 그 대신 뭐, 이제,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그걸 다 무마하지 말라고요.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해주게 되면요. 상대방이 버릇이 안 좋아진다니까. 제가 뭐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랑 우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이게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인들이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식을 아끼고 우리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봐줘. 안아주고 아유 그래 우리 강아지 하고 봐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강아지가 버릇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갖다 버립니다. 왜? 아 쟤랑 못 살겠어. 너무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쟤랑 이제 못 살겠어. 한 집에 못 사는 수준이 오면 그때 갖다 버리는 거죠. 연애도 똑같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버릇을 갖다가 너무나도 나쁘게 만든 다음에 상대방을 욕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사랑이에요? 예. 저는 그게 좀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셨으면 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꼭 아셨으면 해요. 예.